저희가 3남매인데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저희를 키웠고, 초등학교 시절에도 급식비를 안 내면 앞으로 불러요. 선생님이 종이를 줘요. 급식비 내라고. 요즘 시대에도 급식비 안 줬다고 불러내고 그래요? 제 초등학교 땐 그랬어요. 국민학교도 아닌데? 네. 국민학교 어버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돈의 소중함을 알아서 자기 전에 그 한 개 더 쓰자. 제 차를 사기 전에 어머니 차를 먼저 사드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이신데, 어머니 벤츠. 아들 하차감이 달라.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00년생 26살 하승준이라고 합니다. 블로그 쓰고 있다가 지금 PD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블로그면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하면은 사람들은 맛집, 체험단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네이버 홈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이버 메인 화면에 내 블로그 글 띄워가지고 몇십만 명의 방문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그런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이버 홈판은 2023년 11월에 시작이 됐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제 막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이다. 네이버 홈판이 뭐예요? 네이버 켜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옛날에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네. 이 검색창밖에. 어느 순간 밑에 이렇게 글이랑 이런 식으로 영상들이 떠요. 네이버 홈판 하루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내 글 한 번만 올리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우리가 벌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홈판에 글 올리면 사람들이 이 글을 볼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네. 근데 여기서 글을 보면서 내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광고가 뜹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이 또또들 블로그 이 사람 돈 버는 거예요. 이런 광고를 사람들 진짜 누르나요? 저도 이걸 누를까? 블로그를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해봤는데 한 달에 2,400만 원 벌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도 동영상 알고리즘 축복받으면은 메인에 영상 뜨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너무 비슷해요. 홈판 네이버가 만든다고 했을 때 메인에 글을 띄운다? 무조건 유튜브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를 아예 유튜브 식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통해버렸던 거예요. 유튜브도 메인에 영상 뜨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이버 홈판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렵죠. 다만 유튜브도 알고리즘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로직 공부하고. 네이버 홈판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 공부하고 로직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경쟁률 자체가 아예 달라요. 100명 중에 100명한테 너 유튜브 알아? 100명이 아니라 101명이 알아요. 100명 중에 100명한테 네이버 홈판 아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뭔 판이요? 지금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홈판을 아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 클릭하기 잘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블로그를 6년 전부터 상위 노출 블로그로 시작을 했고, 맛집 협찬 체험단 블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냥 첫날에 오픈합니다 할 때 그냥 바로 줄 서 있던 사람이에요. 홈판이? 네네. 상위 노출 방식이랑 홈판이랑 블로그 운영 방식이 다른 건가요? 아예 달라요. 상위 노출 스타일 따로, 홈판 스타일 아예 따로예요. 사람들이 검색을 해야 들어오는 게 상위 노출이에요. 유튜브 볼 때 검색하러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네. 들어가서 뭐 재밌는 게 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게 네이버 홈판이에요. 알고리즘이 알아서 나한테 재밌는 걸 찾아서 물어다 줘요. 그래서 네이버 홈판은 유튜브식이다. 그러면은 수익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11개 정도 키우는데, 이거는 첫 번째 블로그예요. 10월에 680만원, 뭐 10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2400만원 이런 수익이고, 또 이거는 또 다른 블로그. 지금 촬영 날짜가 2월 5일이잖아요. 현재 100만원 정도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이번 달 끝날 때쯤에는 최소로 잡아도 200만원이 넘어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제 부블로그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만원 정도 쌓여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번 달 최소 못해도, 정말 못해도 200만원 쌓여 있겠죠. 부업이라고 했는데 4,500만 원 버는 거는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도 엄청나게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가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매일매일 수천 명의 유저들이 유튜브에 유입이 되잖아요, 부업을 하려고. 네이버 홈판은 수천 명은 무슨, 그러니까 일단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부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홈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돈 잘 벌고 계시는데 이런 거는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 홈판 하루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하루에 24시간 해도 그 1000만 명의 조회수를 다 못 먹어요. 네이버도 절대 한 명한테만 조회수랑 수익을 몰아주지 않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홈판을 만들었고 글을 올려줄 블로거들이 필요하거든요. 한 명한테만 몰아줘 버리면 내가 그럼 네이버 블로그 왜 해? 어차피 하승준 쟤만 돈 벌잖아 이래버리니까 이건 어차피 독식 구조가 안 된다. 그럼 홈판 할 때 돈 같은 거 들고 그러나요? 돈 솔직히 많이 들어요. 전기세가 좀 듭니다. 이거 이거 말고는 나을 게 없어요. 조회수가 유튜브도 한 번 터지면 100만에 막 이러잖아요.
네이버 홈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포츠 블로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글 한 개로만 130만 조회수를 얻었어요. 130만이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한 250만 원 이상이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줘요. 제 2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네이버 최소연 대표님인데, 블로거들 너희의 컨텐츠 보호와 창작자 보상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너희 수익 더 줄게. 그래서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글 한 개 올렸을 때 130만 조회수에 250만원? 유튜브 쇼츠 100만원이 나오면 많이 나와. 30만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할까 네이버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퇴근을 하고 와서 내가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엔 네이버 블로그였어요. 그런데 조회수 100만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하면 만들어졌는지 살짝의 팁을 하나 풀게요. 이강인이 우승을 했을 때 글이에요. 이강인 PSG 우승 이렇게 글을 적잖아요. 그러면 이강인 우승 적은 사람들 이렇게 조회수 찢어먹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A를 사람들이 노릴 때 저는 B를 노려요. 그래서 저는 이강인 우승에 더해서 이강인 여자친구한테 집중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네이버 상위 노출 스타일은 어떤 거였냐면 이강인 우승, 이강인 여자친구, 이강인 연봉, 이렇게 싹 다 나열되어 있는 게 20년 동안의 블로그였어, 제목에. 근데 요즘 네이버 홈판은 이렇게 유튜브처럼 제목에 후킹을 주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포인트다. 근데 우리가 부업으로 월 50만원, 100만원 버는 게 목표니까 이 정도만 제가 방금 알려드린 것만 좀 하셔도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이런 수익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거 스킬도 스킬인데 일단은 블루오션이니까.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리프레시 겸 카페 갑니다. 네이버 블로그 하시기 전에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이 블로그가 필수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블로그를 접하게 됐고 홈판까지 접하게 됐고, 부업은 늘 부업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익이 일정해야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업은 부업선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더 꾸준하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글 쓰는 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대학교는 문예창작과나 이런 건 나오신 거예요? 고졸이에요. 근데 블로그에서만큼은 서울대학교 이상급의 교수다. 글 쓰는 것도 능력이고 기술이잖아요. 네네. 블로그 글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저도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를 복제해 놓은 GPT를 만들어가지고 글을 써줘요, 알아서. 그래서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글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5분 걸리거든요. 복분만 하니까. 근데 5분 걸린다고 5분 만에 바로 글 올려버리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몇 천자의 글자를 쓰는데 5분 만에 올린다? 네이버 입장에서 누가 봐도 AI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분하셔도 꼭 바로 올리지 말고 20분만 있다가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팁이네요. 이거 진짜 팁이에요. 이거 안 알려주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혹시 원래 금수저였던 거 아니에요? 제가 흑수저 코스프레를 정말 싫어해요. 저는 정말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그 누구보다 흑수저였을 거예요. 저희가 3남매인데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저희를 키웠고, 초등학교 시절에도 급식비를 안 내면 앞으로 불러요, 선생님이. 그래서 종이를 줘요, 급식비 내라고.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급식비 안 줬다고 불러내고 그래요? 제 초등학교 땐 그랬어요. 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도 아닌데? 네. 국민학교 여보예요? 그때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당연한 건 줄 알고, 나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저희 땐 그래도 체벌은 없었으니까 뭐 그거라도 어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 돈의 소중함을 알아서 자기 전에 글 한 개 더 쓰자. 카페 텅 비어있는데요. 이렇게 텅 비었을 때 카페 하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만의 아지트 느낌이에요. 제목에 후킹이 기본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항상 후킹 생각하는 게 저도 귀찮거든요. 키워드를 넣으면 후킹을 뽑아주는 저만의 GPT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건강 블로그를 쓸 건데, 50견 증상, 이득형이라고. 네. 사람들한테 너 이거 보면 엄청 도움될걸? 위협형은 너 이거 안 보면 후회한다. 궁금형은 나 이거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너 이거 궁금하지? 들어와서 봐봐. 비교 논쟁형은 약간 고급 스킬인데, 50견 증상과 다른 키워드를 섞어서 홈판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게 제목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개 중에 제목을 고르는 거예요. 저는 방금 이 비교 논쟁형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네. 그럼 여기서 그냥 제목을 복사를 해요. 이거는 저만의 본문 전용 GPT예요. 제목을 이렇게 그냥 붙여 넣어요. 네. 그럼 여기서 그냥 제목 그대로 글 적어줘.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거든요. 특히 밤에 아픈 50견은 근육 긴장과 혈류 문제가 커서 따뜻한 열이 들어 통증이 확실히 누그러진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보도 정확하게 적어주되, 여기서 홈판 글쓰기 스타일은 내 경험, 가치관, 생각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아픈 날에는 스트레칭보다 찜질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이런 식으로 AI가 내 경험이나 가치관, 생각을 자연스럽게 버무려서 글을 뽑아줘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복사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붙여넣기만 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거잖아요. 네. 이걸 그냥 저는 복사를 그대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대부분 네이버를 모바일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PC 화면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거를 모바일 버전으로 키고 글을 적어주셔야 모바일 사람들이 봤을 때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넣어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쓰면 안 돼요. 네. 가독성이 좋게 이렇게 엔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인용구에서 이렇게 소제목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글을 보기가 깔끔하게. 근데 제 GPT는 이렇게 소제목도 따로 나눠주거든요. 소제목 넣어주고. 이게 지금 보면은 진짜 AI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아침마다 밤에 통증이 심한 경우, 어깨를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픈 경우, 스트레칭 시도만 해도 통증이 확 올라오는 경우, 이 GPT가 있으면 제가 옆에서 글을 써드리는 거거든요. 귀여운 스티커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픈 거 같다? 네. 이러면은 우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가독성이 확 좋아지거든요. 이게 다예요? 네, 다예요. 끝났어요. 근데 아까 글 쓰는데 5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2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바로 올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꼭 20분 정도는 있다가 올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고 20분 동안 딴짓한 다음에 나중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되죠. 그냥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야 계속 버는 거니까. 이게 임시 저장 글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446개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글을 늘 써놔요. 시간이 남을 때. 제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글을 항상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분 만에 글 쓴 다음에 저장해 놓기만 하면은 20분 지난 걸로 카운팅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질문이 날카로우셔서 노하우가 풀렸네요. 그러면 블로그 일을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해도 3시간 합니다. 못해도. 글 쓰는데 2, 3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네. 3시간이나 할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블로그 11개 키운다 했잖아요. 본업도 일을 해야 되니까 저장글 계속 쌓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 종일 해요. 그냥 퇴근하고 나면은. 그럼 만약에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떤 소재로 해야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20대 여성이다? 그러면 무조건 방송 연애랑 패션 뷰티, 나는 솔로랑 그 다음에 연예인들 옷 주제만 잘 선택해도 안전하게 막 월에 몇십만 원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꿀팁인데 우리 주부님들은 무조건 리빙이에요. 집안의 살림 팁, 청소 팁, 이마트, 다이소, 코스트코 이런 걸 다녀와서 물건에 대한 후기를 적는 거. 네이버 블로그 주제들 중에서 네. 가장 광고 단가가 높은 게 리빙이에요. 리빙은 가장 실구매율이 높은 주부님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광고 클릭률도 압도적으로 높고 광고를 클릭하고 거의 상품이 판매가 되면 돈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은 그냥 리빙 하셔라.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이런 걸로 블로그 만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집 강아지만 귀여워요. 남들 눈에는 그냥 강아지야. 홈파에 떠도 안 봐. 내가 왜 봐야 돼? 게임은 페이커가 롤 하는 거 보는 게 재밌지, 생판 모르는 남 블로거가 게임 하는 거 사진으로 보고 글로 보고 하나도 조회수 안 나옵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 낭비만 하다가 블로그 그만두실 겁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세요. 대중들한테 관심 있는 주제,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은 주제, 근데 난 그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 메인에 들어가세요. 스포츠, 경제 메인 화면에, 그 다음에 카테크, 자동차, 네. 패션 뷰티, 리빙 푸드, 건강 뭐 이런 식으로 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 중에 선택하셔라. 여기서 물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만 아는 숨겨진 꿀 주제가 한 5개가 넘게 있어요. 여기에 안 떠 있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는 순간 독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떠 있는 주제만 하셔도 어느 정도 기대에 충족할 만한 수익은 버실 거니까 여기 떠 있는 주제로 하셔라. 이 정도 능력이시면 유튜브도 제대로 하셨으면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유튜브는 할 생각 없으세요? 영상도 당연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그냥 보여드리면, 이거는 사람들이 더 몰라요. 홈판도 모르는데 홈판에 영상 올린다? 클립 크리에이터 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이게 영상 하나당 수익이거든요. 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기본 다 몇만 원 아니에요? 예, 그냥 이게 10초짜리 영상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오렌지색 쨍하게 보이는 얘들 있잖아요. 네네. 막 14만회. 이게 제 거예요. 얘도 그러고 63만회. 제 거로 좀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홈판에 올려가지고 여기서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저거는 조회수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가 한 100만 나왔을 때 수익이 한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 네. 근데 제가 한 50만 정도 나오면은 네이버 클립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가 자체가 아예 다르다. 네이버는 지금 클립도 하루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에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또 영상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일단 초반이라서 엄청 수익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나는 좀 더 욕심이 있다. 나는 홈판을 그냥 싹쓸이를 해보고 싶다. 글이랑 영상으로
이러시는 분들은 클립까지 만드시면 되는데 클립도 또 홈판에 올라가는 방법들이 따로 있어요. 유튜브도 쇼츠 하나 올렸다고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클립 알고리즘이랑 또 달라요. 네이버 맞춤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제목을 짓고 해야 또 홈판에 올라갑니다. 클립이. 네,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유, 퇴근 아니고 또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스튜디오로 따로 갑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블로그 직접 보면서 블로그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피드백 같은 거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강의라는 걸 듣고 40, 50대 분들이 혼자서 성공을 한다? 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직접 내 블로그를 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저는 몇 개월 동안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제 일도 하고 블로그도 쓰고 늘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 항상. 다른 부업 강의들도 많잖아요. 네네. 원래 이렇게 다들 피드백 해주시나요? 90%는 이런 게 없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다 수익 나면 좋겠고 계속 이해될 때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책임을 져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좀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신 거예요? 네, 네이버 홈판에서 샀습니다. 제 차를 사기 전에 어머니 차를 먼저 사드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셔가지고 효도해드리고 싶어서 벤츠 사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찍어나가고 혹시 보여드려도 될까요? 지금 신호 멈췄으니까 누가 차 긁었다고 하고 연기자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이신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머니 벤츠. 아들 하체감이 달라. 자기 친구들도 벤츠가 있긴 하대요. 근데 네. 그거를 다 남편이 사줬는데 자기만 아들이 사주니까 거기서 제일 어깨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저녁에 잠 좀 빨리 잘까 하다가 글 한 개 더 쓰고 자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 스튜디오예요. 항상 피드백 드릴 때는 여기로 와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제 얼굴이 떠 있어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제 얼굴 보면서 얘기 듣는 거고, 여기 밑에는 이제 제가 블로그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즉각 피드백 드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 다음에 민지님, 이거 코스트코 다녀오신 거 잘 적으셨는데 이 제목을 코스트코 다녀왔어요. 근데 가격이 대박. 이거는 후킹도 없고 그냥 과거 상위 노출 스타일의 제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으시면은 홈판 못 올라갑니다. 이거는 코스트코 다녀왔어요의 이 문장만 이렇게 추가만 해주시면 끝나요. 제목만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고 그냥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생지원금은 기간이 지났잖아요. 키워드 이슈가. 이거를 상생 페이백이랑 같이 엮어주셔야 돼요. 현재 이슈가 있는 키워드랑 엮는 거니까 이게 또 뜨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이렇게 넣고 여기다 후킹만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항상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피드백 같은 거 해주시면 혹시 돈도 받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피드백 비용은 없어요. 굉장히 성공하셨는데요. 여기까지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어요? 6년 전에 혼자 할 때는 아까 막 제가 알려드린 꿀팁 이런 거 알려드리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GPT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손목이 진짜 아팠는데 지금 너무 편한 시대에서 블로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부업 강의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업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이지만 이 부업을 알려주는 사람을, 선생님을 잘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부업을 고를 때 그 강사의 인증과 배우시는 분들의 인증, 강의가 끝나도 케어를 해주냐, 블로그 케어는 당연하고 멘탈 케어까지 해주냐. 이분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하루 수익이거든요. 하루에 이제 140만 원인데 근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버신 게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어땠냐면, 왜 저는 다른 배우시는 분들처럼 인증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언제 올라갈까요? 이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없었으면 이분은 이대로 블로그를 그만두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멘탈을 잡아드려야 되고. 답변 주신 게 다 멘탈 케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지금 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카톡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 이래요. 네. 네, 다 이럽니다. 끝이 없네요. 네, 끝이 없어요. 네, 그냥 이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좋겠네요. 그래서 엄청 고마워하세요. 다들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해주시니까 더 힘내서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이버 홈판에서 아직까지도 하루 수익, 월 수익, 하루 방문자 모두 기록 1위가 다 저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홈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저한테 찾아오셔도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업에 대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자, 재밌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상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블로그 개설해서 네이버 홈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도 급식비를 안 내면 앞으로 불러요. 선생님이 종이를 줘요. 급식비 내라고. 요즘 시대에도 급식비 안 줬다고 불러내고 그래요? 제 초등학교 땐 그랬어요. 국민학교도 아닌데. 네. 국민학교가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 돈의 소중함을 알아서 자기 전에 글 한 개 더 쓰자.